수열 3강을 만나게 되죠.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들어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원래 세수를 A, 그죠?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2D로 이제 두고 풀면 되죠. 초항을 A로 두고 공차를 D로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건을 봤더니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십시오.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항을 A-D로 두고 공차를 D로 뒀다는 얘기죠. 여기다 D를 더하면 A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 D를 더하면 A 플러스 D. 그래서 여러분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는 것을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A 플러스 3D 이렇게 해서 내수를 둬야 되겠죠? 이렇게 둬야 되겠는데 조건을 봐서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초항을 A-3D로 두고 공차를 2D로 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D 더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2D 더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2D 더하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소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럼 원래 다소수를 자 이렇게 둬야 되겠죠. 초항을 A로 두고 공차를 D로 뒀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자, A-2D를 첫 번째 항으로 두고 공차를 D로 뒀다는 얘기죠. 여기다 D 더하면 A-D. 거기다 D 더하면 A. 자, 이렇게 해서 다소수를 두면 편리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 응용해 볼까요? 만약에 여섯수죠. 여섯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럴 때 그 여섯수를 어떻게 두면 좋겠는가?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죠. 어떻게 두면 될까요? A-5D로 둬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을. 그죠? 그 다음에 A- 뭐가 될까요? 3D. 공차를 2D로 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그죠? A 플러스 5D.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여섯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하면 자, 이렇게 두면 편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왜 이것을 설명하는가를 여러분이 또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봅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3차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3차 방정식 하니까 근각계수 관계, 세근의 합부터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세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로 두잖아요. 그러면 세근의 합이 자 3이다 이렇게 이용하려고 보니까 변수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는 자 염두에 두면 안 되죠.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세실근을 A-D, A 플러스 D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실근의 합이 근각의 관계에서 3이잖아요. 부호 바뀌어서. 그럼 이거랑 더하면은 3A가 돼서 3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1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세실근이 1-D, 그죠? 1, 그 다음 1 플러스 D로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자가 줄었죠? 문자가 줄었어요. 변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이 근각계수 관계에서 부호 그대로 P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1-T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1 플러스 T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1-D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P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근의 곱, 이거 곱하면 1-D 제곱이 되는 거 아시죠? 이것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자, P 플러스 Q의 값을 원했으니까 1-D 제곱은 마이너스 Q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자, 1하고 1을 더하면 2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이퀄 P 이렇게 되니까 자, 원하는 답 P 플러스 Q는 2로 간단하게 낼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왜 배웠는지 알겠죠? 세실근. 이것이 등차수열을 이룬다. 본래는 이렇게 둬야 됐지만 세근의 합을 이용하면서 변수가 줄질 않아서 이렇게 두는 편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빠르고 해결도 자 용이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시죠. 세변의 길이가 정수라 그랬죠? 체크하시고요. 등차수를 이루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수인가 5개 중에서 골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변의 길이가 정수고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으니까 일단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주로 이용하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자, 세 변을 이렇게 두는 것이 분명히 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세 변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전부 양수라는 거. 그 다음에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수고 D도 정수겠죠. 그래서 정수라는 거 꼭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정수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돼요. 정수예요. D도 정수고. 그 다음에 이게 양의 정수에게 있죠.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의 정수가 돼서는 안 됩니다. 0이 되거나 음의 정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면 자, 직각삼각형 그랬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바로 이용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a 플러스 d 제곱은 어떻게 돼요? a 제곱,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d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 제곱은 자, a 제곱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 제곱이 되는군요. 그러면은 이게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고 결국 a 제곱은 4ad가 되는군요. 근데 a는 양수란 말이에요. 양의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나눠주면 되겠죠? 양변을 a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는 뭐가 될까요? 4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가 자, 문자 하나로 줄이면 자, 이렇게 바뀌어지는군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A가 4D니까 이 녀석은 3D가 되겠고요. 요거는 4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5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D는 정수잖아요. 정수여야 되잖아요. 세변의 길이가 정수. 그쵸? 자, 양의 정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배수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요거는 5 곱하기 정수니까 5의 배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될 수가 없네요.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에요. 이 녀석도 될까요? 3, 4, 5의 배수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네요. 81은 뭐의 배수가 됩니까? 3의 배수가 되니까 될 수 있는 수는 3번이 답이 된다는 거죠. 4번 역시 안 됩니다. 3의 배수도 안 되고 4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되고요. 자, 역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겠죠? 답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 한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것은 81이라는 수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재밌었죠? 이제 세 번째 문제, 생활 속 수학 소재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 속 수학의 소재 문제 살펴볼까요? 상금 10억 원을 5팀에게 다음과 같이 나눠줄 때, 자, 이 팀이 받는 상금을 여기서 골라봐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D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고요. A가 받는 상금이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이것을 합해서 말이죠. 10억 원이 돼야 되는데 자, 이들을 전부 합하면 변수가 줄질 않아요. 그래서 애초 이렇게 접근하시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운 방법 그대로죠.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그 다음 A,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두시면 돼요. A가 받는 상금이 제일 많으니까 이게 A고 그 다음 B, C, D, E 이렇게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걸 전부 합해서 10억 원이니까요. 자, 요거 없어지니까 OA가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억이란 단위 떼겠습니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로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2D 그죠? 2 플러스 D 2 마이너스 D 그 다음 2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D마저도 구해낼 수가 있죠. C와 E가 받는 상금의 합의 3배가 자 C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자 두 개를 합해서 3배 하라 그랬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D 플러스 2 C하고 E가 받는 상금의 합의 3배 이것은 다른 세 팀이 받는 상금의 합과 같다 그랬으니까 자 2 플러스 2D 그죠? 2 플러스 D 그 다음 2 마이너스 2 합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이게 4니까 자 4, 3, 12가 되겠죠. 마이너스 6D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워지게 됐죠. 그러면서 2가 있으니까 6이 되겠고요. 2D가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가면 8D가 되겠죠. 그래서 8D는 얼마일까요? 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D는 자 8분의 6, 즉 4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팀이 받는 상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D의 단위는 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죠. 답 간단하게 낼 수 있겠네요. 2-2에 D는 4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요거는 자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단위는 아까 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 몇 번이 답일까요?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수열 문제를 지금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봤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볼까요? 500개의 구슬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10명의 어린이가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상으로 구슬을 타기로 한다 그랬어요. 구슬이 모두 없어졌다. 다른 조건 없이 구슬이 다 없어졌다는 말은 상으로 10명의 어린이가 구슬을 다 타갔다는 얘기겠죠. 500개의 구슬을. 조사해보니까 모든 어린이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갖고 있고요. 다음 10명의 어린이가 받은 구슬의 개수는 여기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등차수를 이룬다 그랬어요. 이때 구슬을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의 구슬의 개수로 적당치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좀 전에 배운 거 응용해야 되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초항을 A-D로 두고 공차 D로 두면서 이렇게 두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공차가 2D가 되죠. 그래서 A-3D 그 다음 A-D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자 3D 이렇게 두시면 돼요. 공차 2D가 되는 거죠. 초항이 A-3D가 되고요. 짝수 때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다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공차는 다시 D가 되죠. 그래서 A-2D 그 다음 A-D 그죠? 그 다음에 A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2D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여섯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공차는 2D죠. 그래서 A-5D 그 다음 A-3D A-D 그 다음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 플러스 5D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명 그랬으니까 아하 짝수거든요. 그러면 추론이 가능하죠. 8 그럼 A-7D부터 출발하면서 공차 2D로 쭉 쓰면 되는 거죠. 10 그러면은 A-9D가 초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의 구슬의 개수를 A-9D부터 써주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A-7D가 되겠죠. 그 다음 A-5D, 그 다음 A-3D, A-D,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3D, 그 다음 A 플러스 5D, 그 다음 A 플러스 7D, 자, 마지막 A 플러스 9D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받은 구술의 합은 말이죠. 500개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덧셈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더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다 더하면 10a가 되고요. 이게 몇 개의 구술? 5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수를 줄일 수가 있죠. a는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의 구술의 개수, 이걸 주목해야 되는데 그것이 50-9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술의 개수라는 것은 자연수거든요. 뭐 4.5니 8.7이니 뭐 이런 게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d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요. 만약에 자 음인 정수가 되면 이게 가장 적게 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음의 정수 된다고 보세요. 가장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장 작게 두기로 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 d는 음이 아닌 정수여야 돼요. 그리고 조건 보세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은 구수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d가 범위를 갖게 됩니다. 정수면서 자 한 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d가 정수라는 것, d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d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d는 어떻게 되냐면 9분의 49 이거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d라는 것을 말이죠. 자, 5점 얼마 이거 굳이 다 나눌 필요 없죠. 그래서 이 d가 가능한 거는 자 0부터 1, 2, 3, 4, 5가 되는군요. 근데 d가 0인 거는 버려야 됩니다. d가 만약에 0이면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전부 0이면 누구나 다 50개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D1부터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색깔을 바꿔서 D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의 구슬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요 4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3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50에서 27을 빼주니까 23이 되는 거고요. 4를 집어넣어 보세요. 50에서 36을 빼주는 거니까 14가 되고요. 5를 집어넣어 주면은요. 자, 50에서 45를 빼주니까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술의 개수에 가장 적게 받은 어린이에.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고요. 적당치 않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35개 가능하지 않습니다. 32라면 가능하지만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 수학의 소재가 걸려있는 문제, 등차수열에 또 이렇게 재밌는 문제를 또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재차 다시 강조를 해볼 수가 있고요. 특히 모일 때, 짝수일 때, 그죠? 자,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4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6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8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10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본래 자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그런데 조건을 이용해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아요. 합의 조건이 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써봐야 우리가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은 자 세수를 이렇게 두면 편리했죠. a-d, a 프로 t로 공차를 t로 첫 번장을 a-d로 네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공차가 2d가 됩니다. 그래서 a-3d가 초항이면서 a-d 그죠?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3d 그 다음 다소수가 등차수열이 된다면 공차가 2자 d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2d 그 다음 a-d 그 다음 a 그 다음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몇 D, 2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섯 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짝수일 때는 공차가 2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5D, 그죠? A-3D, 그 다음 A-D, A 플러스 D, 그 다음 A 플러스 3D,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5D.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도 배운 내용 가지고 문제도 풀어보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걸 또 배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복습 철저히 해두시고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강에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